자, 탐정단 여러분. 드디어 잃어버린 도시 페트라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도시 페트라를 둘러싼 의문은 많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는지 같은 의문이죠. 어떤 의문은 매우 열정적인 역사가들에게조차도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고맙게도 여러 해 동안 거듭한 발견이 페트라에 대한 실마리가 되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외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색을 알림을 켜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페트라는 붉은 사막 절벽에 새겨진 고대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페트라는 요르단에 위치해 있으며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부터 241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비슷한 거리에 있으며 홍해와 사해 가까이에 있죠. 이 도시는 수백 년 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수천 년 전에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페트라는 비단과 향신료 무역로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나바타에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향신료와 향료 그리고 섬유 무역의 중요한 무역로에 있는 전략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규모의 낙타 무역상들이 향신료와 다른 보물들을 싣고 페트라로 모여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나바타에아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다는 얘기죠. 언제 도시가 지어졌는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 번성하던 도시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나바타에아 사람들은 물과 관련된 기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터널, 댐, 저수지, 그리고 저수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페트라는 물을 찾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천재적인 치수 기술은 페트라 주민들이 가뭄에도 도시 안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줬고 돌발적인 홍수에도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빗물의 흐름을 도시 안으로 돌려주는 수로로 만들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나바타에아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 페트라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건물의 앞면은 협곡에 직접 새겨진 것이며 건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랍습니다. 정면의 섬세한 조각은 페트라 문명의 부와 무역에서의 건의를 증명해줍니다. 정면은 알카즈나 혹은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도시의 공식적인 입구입니다. 알카즈나는 아름다운 붉은 장밋빛 사암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페트라는 장미의 도시라고 알려지게 됐죠. 다른 문화는 페트라의 번영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페트라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페트라를 침략하게 되고 결국 페트라는 로마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오랫동안 도시 페트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번영했습니다. 서기 4세기에 지진으로 도시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고 많은 지역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페트라가 피해를 입자 로마는 페트라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페트라를 물려받고 거의 3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페트라는 전략적 무역 거점의 위치를 잃어갔고 결국은 버려지게 됐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페트라는 잃어버린 도시가 됐습니다. 페트라가 잃어버린 도시라고 전해진 이유는 이 도시가 서양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트라는 지역민들에게는 결코 잊혀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트라가 사막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부들 베두인족이 도시 안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부들 베두인은 다른 사람들이 페트라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이 알게 되면 페트라에 와서 보물을 찾아 도시의 유적을 파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페트라의 위치에 관한 비밀을 지켜냈습니다. 페트라는 1812년
8월 22일에 27세 스위스 출신 탐험가 요한 루드비히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카이로에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페트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아랍 사람으로 위장하고 가이드에게 자신을 페트라로 데려가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고고학자들과 학자들의 흥미를 끌었고 1929년에 공식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페트라의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 중에서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3,000명 정도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졌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배했을 때 그들은 원래 원형극장을 8,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했습니다. 다른 인상적인 건축물로는 보물창고, 정문의 거리, 왕가의 무덤, 그리고 아드데이르 수도원이 있습니다. 1985년에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들 베두인 부족과 협정을 맺고 그들을 몇 킬로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겨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페트라는 2007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비록 도시는 발견됐지만 페트라에 대해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트라에는 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이 있는데 이것은 사각형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물이 왜 세워졌는지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페트라의 모든 문은 엄청나게 높게 지어졌는데 왜 페트라 입구에 그렇게 큰 문이 필요했는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스테리는 많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보물창고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바타에야 왕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문서 저장고였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일종의 사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물창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 구조물이 마지막으로 지어진 건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창고는 로마 제국에서 도입된 구조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 자체가 대부분 시장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적 목적의 장소였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집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이 장례 목적이었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페트라에는 1,000개 이상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무덤은 가족과 부족 단위의 무덤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나바타에야 사람들은 텐트에 사는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도시 안에서 살았는지 도시 밖 텐트에 살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도시 안에서 살았다면 사람들은 무덤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바타에야 사람들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도서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페트라에 대한 발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위성이 길이는 올림픽 수영장만 하고 폭은 그 2배쯤 되는 의식 행사용 유적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비잔틴 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무더기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 내용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야르묵 대학의 고고학자인 제이든 알 무헤이세는 1979년부터 페트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페트라는 겨우 15%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여전히 땅속에 미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도시에 대해 발견할 것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현재 도시 페트라는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비로부터의 침식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돌발 홍수가 잘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홍수가 날 경우 입구 전면에 더 많은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중동의 정치적 상황 동안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페트라를 방문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페트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45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좀 멋지죠? 그럼 밝은면 시청자 여러분, 페트라를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올리실 건가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면과 함께하세요.